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후회. 우리는 이 단어를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라. 지나간 건 돌아보지 마라. 후회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반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후회를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와 그냥 함께 살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일까? 후회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매 순간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후회를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어떤 말을 할지 하지 않을지 그 선택들 중에 단 하나도 후회가 없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까지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후회는 당신이 잘못 산 증거가 아닙니다.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후회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억누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잊으려 합니다. TV를 켜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억누른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순간 문득 조용해지는 틈에 다시 올라옵니다. 억누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몇 년째 반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계속 씹는 것.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다들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외면은 잠깐의 편안함을 주지만 진짜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반복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후회를 다루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함께 앉는 것입니다. 후회를 없애려 하지 않고 후회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그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비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듯이.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때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때를 살아낸 나의 흔적으로 저는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여기가 잘못됐어. 다시 그려야 해.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다 배움입니다. 잘못 그은 선이 있어야 다음에 더 잘 그을 수 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후회는 잘못 그은 선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그림 위에 진하게 남겨진 배움의 선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 후회 없이 얻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실수하고 나서 배웠습니다. 후회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프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후회는 내 삶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 후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습니다. 후회가 가르쳐 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가 지금의 나를 더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엄하고 가장 정직한 선생님. 후회와 함께 사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에 더 이상 내 오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나를 계속 벌하게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때의 나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것입니다. 부드럽게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얼굴에는 수십 년의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수고했어. 잘 버텼어. 그래도 잘 살아왔어. 함석헌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후회와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회를 지우려 하지 않고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옆에 두는 것. 그래, 나 그때 그랬지.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후회 하나를 마음속에서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습이니까요. 매일 조금씩 나를 용서하는 연습, 후회와 함께 사는 연습.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후회들을 안고서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이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